konnichiwa, watashi wa 타케오 데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케오라고 합니다. 최근 HBM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 속에서 지금 다시 돈의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 포착돼서 오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오가 왜 움직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저 PBR 밸류업 정책을 이번에 발표했죠. 2월 26일에 발표를 했는데 너무 기대 이하의 발표가 나와서 오늘 저 PBR 관련주들이 특정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의 유동성 흐름이 바뀌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바이오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저 PBR 밸류업 정책 기대 이하 발표인데 오늘 이 파일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어떻게 해서 기업의 밸류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증시를 부양하는 걸 기대를 했는데 정부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이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 이행한다. 이미 여기서부터 약간 짜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 단어부터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생각보다 올해 하반기 느지막이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쯤 이 인센티브나 그런 정책들이 적용되냐 했을 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지수 ETF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지수 ETF가요. 지금 2024년 3분기에 개발을 해서 2024년 4분기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2월 26일인데 지금 2024년 9월까지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미 반년 이상 남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이런 정책 발표와 그 다음 모멘텀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한번 2차 세미나를 해서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5월까지 공백이 있는 거죠. 지금 3월, 4월, 5월 이 지금 3개월간의 그런 수급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2차전지 섹터의 제한적인 상승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섹터가 움직인 것 중에서 HBM의 일부 종목들 움직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일부 종목들 움직였으나 대부분 좀 제한적인 상승이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 예를 들어 알테오젠 지금 펑펑 날아가고 있죠. 물론 이런 머크와의 독점 계약 체결에 따른 그런 로얄티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오늘 수급은 알테오젠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오늘 움직였을 거예요.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알테오젠이 움직였지만 내일은 어떤 게 움직일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일단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살짝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는 또 대장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4월 5일부터 4월 10일 저희가 일정으로 보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근데 주식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AACR에 참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주가가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4월 5일 적어도 한 달 전 그 전부터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항암학회들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와서 대장주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LB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외 알테오젠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4월에 있는 미국 최대 항암학회 중에 하나인 AACR이 열린다면 이때 참가한다는 얘기만 들려도 많은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바이오
섹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AACR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3대 암학회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일정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 생각을 해보면, 최근 AI가 많이 뜨겁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암 예측 모델과 관련해서 AI 관련 신약 개발 회사들, 그리고 암 예방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항암 치료제 회사들이죠.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들, 이런 암 치료제 그리고 신약 개발 회사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몇몇 종목들까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좀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한미약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운데서도 이런 종목들이 집합되어 있는 게 ETF입니다. 일단은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 이거는 좀 패시브적인 성격과 다르게 이건 액티브적인 성격의 ETF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 그렇지만 위험은 분산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이미 2월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4%, 거의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 한 달 정도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저는 이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ETF들을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컴퍼니 가이드든 아니면 네이버 네이버 페이 주식이죠. 이제 이런 데서 네이버 금융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든,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구성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에서는 알테오젠이 지금 12%의 비중, 그 다음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한 주식이 좀 더 많은 종목들이 들어간 ETF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코덱스 바이오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HLB가 3.73, 그리고 알테오젠이 3.62, 지노믹트리가 2.58,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2.35, 셀트리온 제약이 2.31, 신테카 바이오가 2.30, 휴젤이 2.2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코덱스 바이오 ETF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9% 정도 올랐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구성 종목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나 코덱스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도 좋은 것 같고요. 그 타이거 바이오 탑 ETF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되 저는 그렇게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 이제 바이오 대장 셀트리온이 움직일 시기가 왔다. 이거 네 번째로 왜 이거 넣었냐면요, 제가 요 보고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합병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요. 아직 2차 합병이 남았지만, 그런 합병과 별개로 올해 셀트리온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제2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 출시가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라는 약이고요. 이거는 유럽에 이미 판매가 되어 있는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SC와 동일한 약품인데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출시가 되고, 또 미국에서는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셀트리온의 그런 신약 출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신약 출시가 언제 되냐? 바로 2월 29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월 29일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 신약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섹터의 대장이 움직이는 것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셀트리온이 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제 6종의 바이시밀러를 추가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셀트리온에 대한 밸류를 갖다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은 이미 합병 모멘텀이 좀 소멸하고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만큼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하락을 했고 조정을 받았는데 기준봉이 보통 있습니다. 이런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캔들이 기준봉이 됩니다. 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았기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충분한 조정 이후 모멘텀도 2월 29일부터 다시 생기죠.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2월 23일부터 해가지고 방향성을 조금씩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움직이려고 하고 알테오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HLB도 제가 알기로는 간암 1차 치료제 NDA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암 치료제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미 기대감으로 그게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아직 살아 있고요. 뭐 거래량을 떠나서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제가 알기로 3월 말쯤 FDA에서 그 NDA 관련된 리뷰 3차 리뷰를 발표합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아마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5월 16일 기한으로 해서 신약 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인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런 바이오 학계 참가하는 기업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바이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알테오젠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ABL 바이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한 이 네 기업만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요즘 AI가 대세인데 AI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 뭐 없어? 라고 하신다면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있고요. 보로노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탄력적이긴 하지만 약간 삐리한 종목이긴 해요. 여기 신테카 바이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카티와 관련해서는 GC셀 그리고 큐로셀 여기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애플론 이런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움직인 만큼 이전에 저항대를 돌파하고 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비알콜성 간염 이제 치료제로는 여기 올릭스 그리고 한미약품, 오스코텍 이렇게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스코텍과 한미약품은 약간 커플링하는 움직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한미약품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현재 이제 AACR 참가한다고 현재 알려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지금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신라젠, 지노맨 컴퍼니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오 종목들 너무 리스키하다 하신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ETF 종목들을 갖다가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HBM이 갑자기 꺾이게 되거나 혹은 2차전지가 다시 꺾이게 됐을 때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그 다음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몰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 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주식만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뭐 채권이나 그런 괜찮은 뭐 예적금 상품 혹은 다른 코인도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 제가 앞으로도 이런 컨셉으로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